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명랑한 공부 클로학원 김은희 원장입니다. 요즘 중학생들 수행평가가 한참이에요. 영어로도 한글로도 과목마다 정말 쓸 게 많아서 향후 교육 방향이 참 글 잘 쓰는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글쓰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못해요. 하고 요즘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글쓰기 못하는 의외의 이유 말씀드리고 또 급성장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학원을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는 첫 직장이 MBC 방송국 교양팀 구성작가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신문반, 방송반, 문학소녀를 자칭하면서 글쓰기 상을 좀 휩쓴 글 좀 쓴 원장인데요. 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 저의 팁은 뭔지 끝까지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이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크고도 당연한 이유는 많이 듣고 많이 읽지 않아서예요. 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순서가 있잖아요. 영어든 국어든 아이가 글쓰기를 먼저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거예요. 다 듣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컵이 있다면 그 컵에 쫙 물을 읽기와 듣기로 꾹 채웠을 때 물이 막 흘러넘치게 하는 바로 그 아웃풋이 곧 쓰기예요. 그래서 쓰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컵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은 그래서 학생의 글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국어는 대치동에서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문해력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 길게 이야기할 부분이라 다음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하실 건 두 번째 이유예요. 바로 아이들이 글을 쓰고 쓰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 의외로 지적당할까봐 틀릴까봐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이게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상처받기 싫어서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독서논술 지도를 지금 리드인에서 꽤 오랜 시간 해오면서 느낀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혼나는 건 아니야? 내가 혹시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아이들이 저희 리드인에서도 한 5레벨 정도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어떤 글의 형식이나 첨삭을 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생각을 뿜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5학년까지는 제대로 된 글쓰기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로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의 글은 논리적이기 어렵죠. 그리고 처음 쓴 글이 아주 멋지기도 어려워요.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아들이 썼던 그런 글을 가져와 봤어요. 잘 쓴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까지 쓰는 것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시라고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어쨌든 글쓰기 초창기 단계에는 아이에게 자신감과 또 이런 계속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로 가장 좋은 방법,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공감과 피드백. 그거를 저는 교환일기를 통해서 저희 아이와 같이 실천을 해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저희 아이의 일기를 한번 공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자, 이게 저희 아이가 직접 쓴 일기예요. 정말 이거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뭐 혼을 내야 되는 일기일까요? 맞춤법도 엉망이고요. 뭐 연필도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가 진짜 뭐 내용은 근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공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슬펐다라는 속상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그 밑에 달아준 제 일기가 더 길어요. 아이고, 못 가서 속상했구나. 날씨가 추워서 그래. 우리 날씨 풀리면 꼭 가서, 저희 아이는 요때 가서 이제 특훈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군대처럼. 그거를 참 놀이처럼 많이 했는데, 우리 특별 훈련도 또 하자. 요렇게 아이에게 일기를 써줬어요. 다소 충격적인 글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아이의 글이 멋져지고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주위의 폭풍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더 낫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그림 그리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 그림 그리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안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종이에 점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를 엄청 멋진 액자에 딱 전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그 그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뭐 동화책 내용이긴 하지만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멋진 화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글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맞춤법을 지적을 하고 형식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가 주눅이 들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저희 아이가 또 썼던 일기, 이 똑같은 일기장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요런 교환 일기를 썼었는데 뭐 글씨 틀린 거를 꼭 지적하나 지적하지 않나 저는 그게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충분히 자신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공감을 받는다면 사실 그런 것쯤은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늘은 비가 왔고 근데 너무 귀신 얘기를 들었고 무서운 귀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기쁜 하루였다. 다소 평범한 마무리지만 자신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고 여기 귀신이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림까지도 그려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섭다. 남자아이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재밌는데 엄마는 무서우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또 요런 반응까지 한번 보여주고요. 그래서 좀 요런 글씨들을 계속 같이 글을 한번 썼었던 그런 그 교환 일기를 썼어요. 저는 아이들 3명과 다 같이 형태는 조금씩 다르고 뭐 공책도 또 뭐 사용한 공책의 방식도 다르지만 이렇게 교환 일기를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썼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하면서 참 글을 잘 쓴 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통을 하고 아이랑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글이 한번 이 생각을 표현하고 엄마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초창기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렇게 형편없던 일기가 나중에 올라가서는 좀 이렇게 또 멋진 그런 모양을 갖춘 일기도 되니까 우리 그 모소 대나무 이야기 아시죠? 그 대나무는 정말 한 5년, 6년 동안은 자라지 않고 계속 땅속 밑으로 뿌리만 내린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5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며칠도 안 되는 기간에 훌쩍 키가 자라버린다는 그 대나무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바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저 조금씩 별로 티는 안 나고 이게 뭐가 되겠어? 하지만 사실은 그 나중에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아끼는 일이 아닐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일기를 쓸 때도 물론 이게 재밌고 뭐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좋아질 거다. 우리 아이가 글을 쓰기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글을 잘 길게 못 쓰는데요. 저는 뭐 그런데요. 그런 부모님들도 정말 거기에 한 줄 예쁜 뭐 별표를 그려주신달지 아니면은 뭐 하트를 하나 그려주신달지 아니면 아예 정말 그 쓴 글에 공감만 느낌표만 빵빵빵 찍어주셔도 저는 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아이가 일기를 쓰는 게 선생님도 또 검사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제가 쓰기는 좀 그래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쁜 포스트잇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 남기셔가지고 좀 가끔가다 붙여놓으시면서 너의 글을 내가 응원하고 있어. 너의 글 정말 잘 쓴 거를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생각을 존중해. 이런 마음이 소통을 하는 게 결국 아이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게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효과적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고학년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살짝 거부하는 사춘기 직전의 학생이라면 저는 이런 글, 정말 종이의 글보다는 카톡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가 한 대략 중1 올라갈 무렵부터는 이런 교환일기보다는 카톡으로 필담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좀
사춘기 때는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 놓은 요리나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저녁을 차려 놓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그런 것들도 좀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저희 지금 세 아이들이 다 뭐 서울대를 다니는 큰 아이도 학교에서 이제 글쓰기는 자신이 있고 정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나머지 학생들도 지금 이제 논술로 대학을 준비를 하는 그런 정도로 글쓰기를 좀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교환 일기가 되게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글을 좋아하게 된 거, 제가 책을 좋아한 거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글쓰기를 잘 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직접 들고 왔어요. 이렇게 제가 썼던 이런 일기장.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썼던 일기장을 일정 기간이 되면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곳으로 뜯어서 정말 보기에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옛날 낡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도 여기 이렇게 나의 꿈 김은희라고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 했는데 이 일기 묶음은 저의 가보예요. 저의 진짜 보물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심심하면 또 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각자 이런저런 일기 그 묶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모둠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선생님과 또 이렇게 같이 교환을 하면서 1년 내내 썼었는데 거기에 정말 은희야 너의 글은 너무 멋져. 너가 글을 쓸게 나는 너가 다음에 어떤 글을 쓸지 너무 궁금해. 나는 너가 커서도 꼭 글을 썼으면 좋겠어. 이런 피드백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글을 쓰고 또 글을 좋아하고 또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된 건 제가 스스로 뭔가 뛰어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의 부모님의 또 선생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책을 읽을 무렵에 책에 이렇게 꿀을 발라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주시면서 자, 이 꿀을 먹어봐. 그러면 그 달콤할 거야. 그런데 책장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더 달콤하단다. 너가 그거를 스스로 잘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래 하고 응원을 해준대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패트리샤 폴라코의 더 빛출이라는 책에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우리 그런 어른들의 배려와 정성과 사랑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정말 전쟁터인데 우리 주인공 아이는 아버지가 지금 전쟁 중인 거, 아버지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지내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글을 배울 때 그리고 일정 기간까지 좀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보호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무슨 말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표현 자체를 아이의 짧은 글 한 줄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